준 사람한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문제 해결의 책임감을 너무나 선배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. 뭘 잘못했어? 말해봐. 어른이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? 이 사연은 생각해보면 주변에 의외로 이런 고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사실 착하지 않은데 일을 못하잖아요?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야 너 똑바로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막 착해, 태도 너무 좋아,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데 일이 조금 못한다. 이거 되게 곤란한 경우인 것 같아요. 흔히 일머리 돌아가지 않는다. 네. 그래서 혹시 우코치님 이런 경험 있으세요? 되게 태도 좋고 착하고 나랑 잘 맞는데 약간 이 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일머리가 없다. 이런 후배. 제 경험에 의하면 태도가 나쁜 것보다 능력이 없는 거를 다루기 훨씬 쉬운 것 같아요. 오. 네. 진짜? 네. 그 경우에 일을 준 사람한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30일 만에 뭔가 결과물을 내야 돼요. 근데 그거를 일을 주고 30일간 기다렸다가 일을 기대한다? 저는 그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30일간 준다면 미리 이 일의 의미 설명하고 그 다음에 30일 만에 아웃컴을 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마일스톤이 있어야 되는지 그 사이사이에 또 만나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연자가 얘기하는 만큼의 그렇게 무능한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이 많을까?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. 여기서 약간 두 가지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내가 매니지라면 너무 마이크로 매니징이 아닌가? 라는 게 하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, 또 한편으로는 우코치님한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거는 확실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뭐 한 달 기간이면 1주씩 쪼개서 보고 뭐 1주 차이는 이걸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준다거나 보고서를 써오는데 그 보고서가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템플릿을 제시를 하면서 피드백을 준다거나 하는 이 구체성이라는 파트는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선배들의 고민은 뭔가 하면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그려준 그림대로만 채워서 온다거나 거기서만 따라서 하면 이 아이의 창의, 이 후배의 창의성이 말살되는 건 아닐까.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걱정은 같은 거죠. 그런 걱정도 하는 게 또 사실이에요. 사실은 더 걱정스러운 케이스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하드가 됐다 생각하는데 그 마일스톤대로 리뷰를 해보면 여전히 그걸 미트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전히 그때 갭이 있을 때 우리가 또 뭘 할 수가 있지? 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. 사실은 이걸 나도 같이 해결을 해주고 싶고 코칭해서 같이 끌고 나가고 싶은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나만 이렇게 신경 쓰는 건가? 이 친구는 신경을 안 쓰나?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.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진단도 선배가 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선배가 만들어서 제시를 했잖아요. 착하니까 그 모든 이제 분석의 결과와 평가의 결과와 그 다음 솔루션에 대해서 후배가 다 받아들였어. 근데 진지하게 후배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선배가 없는 거예요. 본인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이게 문제라고 자기 문제를 알고 있느냐.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야. 근데 그걸 어떻게 해주죠? 이 선배의 판단에 대해서 후배 본인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되는 거죠. 동의가 되느냐. 그런데 많은 경우에 태도가 착한 사람은 동의를 한다고 해요.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동의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. 내 피드백에 어떤 지점을 동의하느냐. 이거 약간 연애할 때 여자가 남자가 잘못했어 이러면 뭐 잘못했어? 뭘 잘못했어? 말해봐. 잘못했어. 그런 경우에 그렇게 말하고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묻는 게 아니야. 진짜로 풀지 못하는 당신의 숙제가 뭔지를 내가 알고 싶고 그 풀지 못한 숙제를 안 상태로 도와주고 싶은 거야. 그냥 다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라는 얘기랑 같이 들려.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. 그래서 정말로 풀지 못한 숙제라고 생각한 당신의 어려움이 뭐냐, 난 그걸 묻는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내가 묻고자 하는 의도로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. 이게 그 사람한테 자기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갖게 하는 방법이거든요. 이제
이제 실패하는 선배들의 사례들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좀 정리해 보면 주로 그 문제 해결의 책임감을 너무나 선배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.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후배인데 후배의 문제의식을 갖지 않다는 게 제 발견이에요. 그걸 너무 열심히 선배들 대신 풀어주는 거. 투 피드백 모델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피드백을 받을 사람이 있고 줄 사람이 있으면 줄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지. 피드백을 받을 그렇지. 사람이 먼저 나는 뭘 잘했고 네. 나는 뭐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제서야 그걸 듣고 나서 피드백을 줄 사람이 당신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고 그래 이거는 좀 개선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순서가 중요하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구체화를 짚었지만 사실은 이 문제의식이 생기고 출발점에 대한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피드백이 효과를 발휘해요. 아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오늘씩 딱 생긴 상태에서 합의된 건 지켜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네.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합의까지 다 했어요. 음.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직무에 핏이 안 맞는 것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러면 서로 그것도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본인에게도 직무 핏이 맞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, 장려하고 격려해 주는 것, 그것들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.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. 이 사람이 이 일에 성공할 수 없는 게 분명한데 더구나 노력을 해보지 않은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네.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 본인한테 맞는 걸 찾도록 해주는 게 그렇죠. 당연한 네.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아까 주도권 얘기했듯이 그 부분조차도 매니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후배가 그런 네. 결정,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함께 논의해서 결론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고 그렇게 옮기더라도 우리 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뭔가가 현재의 문제고 앞으로 어떤 이제 핏을 맞출 때 뭘 더 이제 고려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 좀 점검하고 헤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. 네, 오늘도 이렇게 정말 착하고 태도가 좋은데 일을 살짝 못하는 후배와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하다. 근데 그 전에 먼저 그 사람, 그 후배한테 주도성을 갖고 본인의 이슈에 대해서 해결해 가도록 지원을 한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 정말로 마지막에 이 모든 걸 시도해 봤는데도 나랑 같이 일하는데 좀 개선점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사연을 알아봤고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연도 같이 보내주세요.